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 만약 이 물 한 잔이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지긋지긋한 뱃살을 빼는 기적의 레시피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최근 수많은 건강 전문가와 셀럽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 어떤 이는 몸이 가벼워지고 수년간 괴롭히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운동 없이도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후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금물 한 잔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힐링 라이프에서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침 공복 소금물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누구보다 현명하게 소금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이 정보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건강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붓고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다. 둘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진다. 셋째,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이 자꾸만 당기고 식욕 조절이 어렵다. 넷째,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특히 뱃살이 고민이다. 다섯째, 여기저기 자잘한 염증 반응,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등이 자주 나타난다.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만성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금물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루에 2리터씩 맹물을 마시려 노력하죠. 하지만 물을 마실수록 더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고 몸은 더 피곤해지는 이상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은 정수기 필터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물을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끌어당기고 머금게 하는 자석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자석이 바로 전해질, 그리고 그 중심에 소금이 있습니다. 좋은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분과 염분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갈증과 피로감은 바로 이 때문이죠. 이때 전해질 없는 맹물만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오히려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더 배출해버리는 자발적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만성 탈수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염증 물질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만들며 가짜 배고픔을 유발해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정제된 하얀 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좋은 소금을 의미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박사는 아침에 마시는 소량의 소금물이 신경세포의 기능에 필수적인 전해질을 공급하고 혈액량을 안정시켜 정신적 명료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체액염도는 약 0.9%로 병원에서 맞는 링거액의 농도와 같습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맹물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되어 밤새 고갈된 수분과 전해질을 채워주는 마시는 링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이것이 염증 감소와 체중 감량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첫째, 염증 감소의 원리. 원활한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을 돕고 림프계의 활동을 촉진해 몸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만성 탈수가 해결되면 염증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둘째, 체중 감량의 원리.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하고 가짜 배고픔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안정시킵니다. 불필요한 간식 섭취가 줄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장이라도 소금물을 타서 마셔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사람에게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 절대로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또한 소금물 다이어트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오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당신의 건강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의 레시피와 독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방법과 양에서 결정됩니다. 첫째,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 식탁 위에 있는 일반 정제 소금은 피해주세요.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된 염화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된 질 좋은 천일염, 죽염 또는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황금 비율은 처음 시작하신다면 절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물 500ml에 소금 1에서 2g, 티스푼으로 4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시작해보세요. 사람마다 체질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마셨을 때 거부감이 들거나 너무 짜게 느껴진다면 양을 더 줄여야 합니다. 셋째, 언제 어떻게 마실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새 비어있는 위장에 가장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얼마나 마셔야 할까? 하루 한 잔 500ml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하루에 1리터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아침 소금물 섭취를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의사의 엄격한 지시 없이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 신장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염분 섭취는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 환자. 나트륨은 체내 수분량을 늘려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종이 심한 사람. 몸이 잘 붓는다는 것은 이미 체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소금물 섭취는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공복 소금물이라는 흥미로운 건강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아침 공복 소금물은 밤새 고갈된 수분과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주고 이를 통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만성 탈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염증 환경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돕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소금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무작정 맹물 2리터를 마시기보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질 좋은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마셔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더 가볍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음 힐링 라이프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